저 수능 5등급이에요. 저 수능 저세상 등급이에요. 그런 학생들이 제가 이렇게 편입영어 무진장 어려워. 너 어떻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학생들도 있는데 끌어줄 수 있거든요. 편입 지금 경쟁률 굉장히 세잖아요. 네, 편입을 했을 때 장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편입을 제2의 대학 입시라고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뭐 대학을 입학하는 거니까 보통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많이 수업을 해봤는데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때 학원을 다닐 때는 정말 내가 내 목표가 여기야. 뭐 나 학원을 나 좋아서 내 인생을 위해서 다녀. 그런 생각하고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거의 없겠죠. 부모님 댁에서 가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런 친구들이 더 많겠죠. 근데 편입학원에 일단 발을 디디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내가 내 인생 다시 한번 내가 바꿔보겠다. 내 인생 업그레이드 하겠다. 이렇게 찾아오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고3 때 만약에 실제로 열심히 했고 고3 때 이미 좋은 대학을 갔다면 당연히 편입학원 올 이유도 없겠죠. 그래서 나이는 이제 성인이고 대학교 2학년 이상인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니까 또 남학생들은 군대 갔다 와서 편입학원 오는 학생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20대 초중반, 후반 이런 학생들이 편입학원 오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진짜 그때껏 살아오면서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업그레이드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조금 뭐 거친 언어로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대학 간판 한번 내가 바꿔봐야 되겠다. 사실은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사실은 뭐 평준화되고 조금 학력이라는 게 이제 많이 뭐 이렇게 예전만큼 격차가 심하지 않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사회에 존재하는 그런 인식, 뭐 그런 벽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저는 뚫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은 노력이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저도 사실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솔직히 노력이 많이 배신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편입은 자신 있게 노력이 배신하지 않는 그런 분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편입 시장 그러면 이제 규모는 어떻나요? 한 10여 년 전하고 비교하면요. 사실 굉장히 축소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예전에는 편입 시험이 1년에 2번 있던 시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1학기 편입, 2학기 편입. 그러니까 학교들이 그만큼 학생들을 뽑을 수 있는 재량권이 있었어요. 근데 편입은 기본적으로 학교들이 우리 몇 명 뽑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결혼이 생겼을 때 결혼이 생겼거나 이런 상황에서 그야말로 보충적으로 인원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캐파는 학교가 마음대로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결혼이 있고 했을 때 보충적이기 때문에 인원이 이제 매년 들쭉날쭉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1명 뽑을 수도 있고 다음에는 뭐 10명 뽑을 수도 있고 한 학과당 전체적으로는 뭐 100명 뽑을 수도 있고 1000명을 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예전에 한 10년 전 이상에는 1학기 때도 있고 2학기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학교가 뽑을 수 있는 여력, 재량권이 더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편입 시장이 컸던 거죠. 그래서 편입학원에 막 제가 뭐 많이 가르쳐 보기로는 한 강의실에 뭐 한 150명, 한 200명 가까이 막 이렇게 꽉 들어차서 수업을 했던 시절도 있어요. 근데 그때하고 비교한다면 지금은 현저하게 줄었는데 어쨌거나 아직도 대학들이 결혼이 생기거나 뭐 어떤 상황에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고요. 근데 지금은 전체 입학할 수 있는 시장을 줄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만큼 또 준비하는 학생도 어떻게 보면 줄은 거거든요. 뭐 그런 거는 뭐 인구 감소 이런 거하고도 관계가 있겠죠. 중고등학생들 숫자도 많이 줄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전체 입학 시장 규모는 분명히 줄고 준비하는 학생도 줄었는데 오히려 합격 확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전보다는 더 낮은 상황이라도 할 수 있어요. 합격률이. 그러니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확률. 그러니까 눈높이만 조금만 조절을 해서 솔직히 그냥 지방에 있으니까 뭐 수도권 서울로 오겠다. 2년 전이니까 난 4년제로 가겠다.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다 이렇게 서울의 최상위권을 기대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씩의 업그레이드를 기대한다면 편입 시장이 축소된 거하고는 별개로 제가 볼 땐 자기가 그런 식의 조금 눈높이를 높이는 약간만 한 단계로 올라가는 정도라면 시장 축소하고는 관계없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모든 입시가 그렇겠지만 대학 편입 시험의 경우도 수험생들이 뭐 어떤 전략이나 전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편입도 학교별로 조금씩 뽑는 요강이나 이런 게 좀 달라요. 그래서 가장 뭐 기본적인 골자만 말씀드리면 일단 4학기, 4학기를 수료를 해야 되고요.
네, 근데 4학기만 다녔다 그래서 되는 거 아니고 한 2학기 정도 학사 연구 맞아도 되는 거 아니고요. 네. 학교들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학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학기를 수료하고 학교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학점 수준을 맞추고 그러면 그냥 준비는 다 된 거예요, 일단. 그리고 편입시험은 수능과는 다르게 어느 학교든 날짜, 입시 날짜만 다르면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 한 5-6개 이상, 제가 볼 때 한 10개라도 처음에 골라서 그 학교가 요구하는 기본 조건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가장 공통이 되는 건 어차피 영어이기 때문에 그 영어적인 측면을 갖다 잘 준비해서 간다면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자연계 같으면 수학이 플러스가 된다든가 고대나 연대 같으면 사실은 논술이 조금 더 비중이 있어요. 논술을 해야 된다든가 하다못해 나중에 면접에 넘어갔을 때 사실 전공에 대한 어떤 면접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한 어떤 전략 전술을 처음에 학원을 찾아서든 전문가한테 조언을 얻든 조금 목표부터 설정을 하고 그에 맞는 공부 방향을 갖고 가야 됩니다. 당연히 편입도 전략 전술이 있어야 되죠. 편입시험에서 영어만 잘하면 돼 극단적으로 하는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일단 영어는 제가 비중이라는 측면보다 1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편입하고 싶은가 영어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네. 네. 영어 1번입니다. 네. 그래서 자연계 같으면 거기서 이제 수학이 또 거의 영어만큼이나 필수가 자연계는 수학이겠죠. 그러니까 수능에 비하자면 편입은 영어만이라는 인식이 틀린 인식은 아니고요. 그만큼 영어가 중요하고 1번이니까. 네. 근데 편입 영어 하면은 예전부터 진짜 어렵다, 준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았거든요. 편입 영어 좀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편입 영어 어려운 거 맞고요. 네,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어떤 영어보다 수준이 높습니다. 네. 일단 미국 사람도 모르는 어휘가 나와요. 네. 미국 사람도 모르는 어휘를 심지어 동의어를 찾아야 돼요. 네. 문법도 학교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내다 보니까 자 토익 시험은 난이도가 일정해야 되거든요. 회차별로 난이도가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토익은 문제가 거의 뭐라 그럴까 동일한 문제가 단어만 조금 바꿔서 동일한 문제가 계속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범위가 있습니다. 토익은 솔직히 찍기가 좀 가능할 수 있어요. 문법 영역에 한해서 말씀드리면. 근데 편입은 워낙에 여러 학교가 자체적으로 영어 문제를 내다 보니까 문법도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문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문제를 내는 게 편입이고요. 독해가 제가 읽다가도 저도 가끔 집어 던집니다. 네, 저도 이제 기출 문제가 입수되면 풀어보는데 상위권 학교들의 독해 같은 경우는 읽다가 저도 이게 무슨 말이지? 네, 제가 20년이 훌쩍 넘는 기간 동안 영어를 가르쳤는데 저한테도 어려워요. 네. 아니 그러면 선생님 그렇게 어려운 편입 영어 도대체 희망이 있습니까? 선생님 저 수능 5등급이에요. 저 수능 저세상 등급이에요. 선생님 저 군대 갔다 와서 머리가 대리석이 돼가지고 I'm a boy 말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요. 그런 학생들이 제가 이렇게 편입 영어 무진장 어려워. 너 어떻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학생들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반전이 뭐냐면 영어 천재들이 모여서 100점 맞게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솔직히 이 학생들이 고3 때 잘했다면 안 왔을 거잖아요. 솔직히 조금 이제 영어 공부도 수준도 좀 낮고 공부 자체를 좀 안 했던 그런 학생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100점부터 합격자를 결정한다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저도 심지어 풀기 힘든 그런 상위권 학교 같은 경우는 100점에서 합격자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70점 정도 수준만 맞아도 합격해요. 그게 변별력하고도 이렇게 연관될 수 있는 그런 오히려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누구나 틀리는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뜩이나 조금 공부가 안 돼 있는 학생들인데 너무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냥 한 20점, 30점은 누구나 다 날아가요. 자 그럼 여기서 거꾸로 70점은 그러면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뭐 체계적인 편입학원에서 뭐 8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공부하면 70점 정도 분명히 맞거든요. 근데 거기서 1점만 더 맞으면 돼요. 이론상. 거기서 1점만 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노력이 배신하지 않는다는 게 예를 들어서 어휘만 따지면 외우면 되지 않습니까? 이만한 두께가 좀 위압감을 줘요. 편입 어휘책은 두께가 이만합니다. 근데 이걸 한 권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2권, 3권 해야 돼요. 그러니까 1만 단어, 15,000단어 이 정도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보통 3,000단어에서 5,000단어 수준인데 편입은 10,000단어, 15,000단어를 해야 되거든요. 이만한 거 2-3권 해야 되거든요. 하면 되잖아요. 네. 오히려
포기하지 않고 나 70점까지는 분명히 전 선생님이 나를 끌어줄 거야. 내가 끌어줄 수 있거든요. 학원에서는. 그러면 거기서 내 노력으로 나 1점만 더 맞아야지. 진짜 어휘 한 단어 더 외워야지. 문법 문제 한 문제 더 풀어봐야지. 71점으로 합격합니다. 마지막으로 편입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아, 네. 저도 사실은 편입을 한 사람이거든요. 네. 저가 이제 원래 전공이 영문학이었고, 영문학을 전공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학원 같은 데서 이렇게 아르바이트 삼아 사실은 강의를 시작했던 거고요. 네. 지금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고민이 많았었죠. 영문학을 전공을 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일은 뭐였던가 뭐 그런 고민도 많았었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그 고등학교 때부터 뭐 연극반 이런 것도 했었고 그래서 드라마 PD 같은 게 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문방송학과로 편입을 했습니다. 네. 근데 편입만 했죠. 네, 편입만 했고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만약에 등 떠밀려서 대학을 갔다면 하고 싶지 않은 뭐 안 맞는 전공을 하고 있다면 편입은 분명히 너한테 큰 기회다. 제발 바꿔서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네. 그러니까 이 제도는 분명히 네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배신하지 않을 것이고 뭐 너의 생각이 하고 싶은 일만 확실하게 정해졌다면 그쪽 방향으로 다시 편입을 해서 제발 이제 그쪽 방향으로 쭉 가라.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분명히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이 제도가 도움이 될 것이다. 절대 시간 낭비는 아닐 것이다. 네.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